결국 쇼핑몰에 업력이 많이 쌓여있고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포인트 말고요, 딱 이 두 가지를 잘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가을이 되니까 텐션이 아주 좋아요. 밖에도 선선하고, 그죠? 확실히 이 고객님들이 구매욕이 올라왔습니다. 이전보다 광고 효율은 개선됐고, 준비를 잘 했던 대표님들은 아마 매출이 점차 오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표님들 또 업무가 이전보다 많아졌나요? 좀 분주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업무가 확실히 여름보다는 좀 많아져가지고 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업무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쇼핑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다양하겠지만은 돈을 어쨌든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익을 높여야 되죠. 순수익을 높이려면 뭐예요? 나가는 비용을 통제하고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좀 대표님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가율, 물건값이죠. 물건값. 두 번째 부가세, 그리고 뭐 플랫폼 수수료, 판매 관리비. 여기 판매 관리비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장지나 월세, 사무실 있다면 공과금, 통신요금 이런 것들이 빠지겠죠. 어도비 포토샵 너무 비싸했는데 포토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 웹 디자이너든 사입 삼촌이든 이런 직원, 그리고 택배비 빠져나가고요, 광고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종합소득세가 한번 빠져나가겠죠.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겠네요. 여기서요 대표님들, 부가세 있죠. 부가세랑 플랫폼 수수료랑 판관비, 인건비, 택배비, 이 포인트들은 내가 줄이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은 드라마틱하게 줄이게 되면 어때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시간이 투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원가율, 물건값이랑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줄여야 돼요. 여기서 줄여야 남는 순수익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내가 이번 달 매출은 얼마고 나가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는 파트가 바로 여기 물건값이거든요. 이 물건값을 컨트롤을 잘 못해서 남는 게 없어가지고 폐업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일단은 물건값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판매가를 먼저 정해놓는. 우리가 신상마켓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제품을 막 보잖아요. 볼 때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우리도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쁜 것에 끌리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APM이나 이런 데는 제품이 디자인이 예뻐요. 그리고 신상마켓도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예쁜 사진을 가져다가 놓는 도매처한테 눈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판매가를 정해놓지 않고 본다면은 그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싱해 와서 올리니까 마진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가를 먼저 정해놓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이 원가율은 베스트 한 게 이제 40%고 더 낮출 수 있으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가율을 딱 맞춰놓고 판매가를 정해놓고 소싱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실수하고 역마진이 나고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들이 뭐냐면 중국 사입, 그리고 뭐 프로모션 업체들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이 오거나 신상마켓에도 숨어 있는데 그런 프로모션 업체들을 찾아서 거래를 트는 것, 그리고 뭐 자체 제작. 자체 제작은 무조건적으로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또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야 이 원가율을, 물건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줄이게 되면은 내 마진이 확확 늘어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비였어요. 광고비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해요. 결국 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요, 기준이 없이 손해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광고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매일마다 하지 않는다던가 그냥 돌려놓고 그냥 신경을 끈다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고비에서 출혈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을 세우냐면,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긴 하죠. 뭐 7,000원, 8,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써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세운 기준이고요. 또 대표님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 공부하시면 좋아요? 광고비는 결국 기본기예요. 광고는 어쨌든 간에 유입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뒷단의 전환단의 작업들, 상세 페이지라든지 상품 디자인, 촬영 퀄리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광고비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내가 딱 정한 만큼의 대략적인 광고비만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물건값이랑 광고비 말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비용을 낮추다가 시간을 더 투자하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다. 물건값이 소싱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광고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두 포인트는 사실 단기간에 실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시간 투자 플러스 경험, 이 두 가지가 쌓여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쇼핑몰의 고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쇼핑몰에 업력이 많이 쌓여있고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포인트 말고요, 딱 이 두 가지를 잘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